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지금은 세력들이 끌어올리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장으로 보이고, 시총 낮은 잡고 위주로 이제 약간 순환 펌핑이 나오는 되게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플레 폭탄으로 하락을 유도한 세력들이 누군지, 그리고 하반기에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저만의 재밌는 생각과 소설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서 저점 때마다 등장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 바로 나심 탈레브랑 루비니 교수예요. 그래서 나심 탈레브는 블랙스완과 행운에 속지 마라 등등으로 이제 책을 쓰시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맞추셔서 굉장히 유명해지시긴 했는데 워낙 부정적인 분이라 비트코인도 0달러 간다 그러고 음, 너무 부정적이라 이런 분들 계시면 정말 투자하는데 힘들 것 같고 같이 우울해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런 분들 어, 가까이 두지 마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분도 별명이 닥터 둠이니까 얼마나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악담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또 코인니스 속보를 봤더니 월가의 현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보니까 아심탈리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락장이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현자가 되셨는데 어찌됐든 그를 독원을 이제 감옥에 가뒀다면 루나 2.0의 출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못 막아서 아쉽다. 지금 하락장이 신나셨죠. 그리고 이건 폰지 사기보다 더 위험하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저점 때마다 나타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 말하실 때마다 좀뭐 분할 매수든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웃자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하락장을 이끈 또 원흉이 인플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근데 원조 국가들이 남미에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많이 있지만 아르헨티나도 엄청난 인플레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암호화폐 침투율이란 재밌는 단어를 썼는데 12%로 이웃 국가의 2배가 넘게 지금 쓰인다고 해요. 암호화폐가 아시다시피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대표도 아르헨티나에 사업하러 갔다가 혼쭐이 나셨죠. 뭐 인플레에 당하고 뭐 미국으로 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해서 또 한 번 당하고 브라질에 가서는 브라질 대표가 돈 들고 튀어서 또 한 번 당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광팬이 되셨는데 이런 남미 국가들도 결국은 우리보다는 더 암호화폐가 필요할 거라 보고요. 앞으로 많이 쓰이고 채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긍정적이라 일단 가져왔고요. 하나 또 다행인 건 다행히 환율이 꺾이고 있어요. 한 1,300원쯤 해서 이제 고점이라 판단을 하고 개미든 기관이든 많이 환율을 달러를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1,200한 38원 정도로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 하락에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도랠리가 기대된다.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야 코스피든 코인이든 투자 자산들은 보통 오르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은 환율이 높으면은 한 차손을 봐요. 그 원화값이 똥값이 되니까 주식도 떨어지는 데다가 원화까지 흔해지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져야 이제 원화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자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이 5월 24일, 25일 예전에 엄청 몇 조씩 팔았다가 이제 26일, 27일, 30일 되면서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물론 추세 반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크아웃 정도는 온 게 아닌가. 정점 정도?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일단은 긍정적이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소설인데요. 어, 뉴스를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유럽연합이 일단 이 인플레의 원흉, 또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아킬레스건, 유조선 보험 가입도 차단. 지금 유럽연합도 지금 인플레 때문에 원자재 인플레 때문에 못 사서 안달이고 가격이 치솟아서 못 살겠는데 여기 보면 또 무리수를 두는 게 원유 kum수에 이어서 추가 제재 검토한다. 그러니까 유조선 보험 가입. 그러니까 배를 해양에 왔다 갔다 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은데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차단하겠대요. 근데 자기들이 러시아의 최대 VIP 고객이에요. 53%나 EU에서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과 인도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배째라 우리는 러시아 거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는 미국과 더불어서 뭐 이게 뭐 협조 뭐 우크라이나를 뭐 도우려는 정의감 때문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독일도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넘어갔고 물론 몇 개 나라 뭐 헝가리랑 몇 개는 있지만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왜 이런가 이제 어, 오늘 기사가 나서 조금 뭐 해법을 뭐 찾은 것 같은데 원자재 대란으로 누가 돈 벌었는지를 찾아보면 일단 되겠죠. 그분들이 이런 거를 일으켰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ESG 외치던 큰 손들이 배신을 했다. 이런 기사. 저는 뭐 계속 얘기는 했지만 예전에도 기사로서는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블랙락이나 뭐 여기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JP 모건 이런 친구들이 예전에는 석유, 석탄 뭐 악당 취급을 했잖아요. 뭐 그래서 녹색 투자, 그러니까 금융 세력들의 아젠다가 ESG, 뭐 친환경, 뭐 중대재해법,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석유값을 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선물 가격, 원유 선물 가격을 마이너스까지 20년 4월인가요? 그렇게 떨어뜨려 버리고 한동안 뭐 우리는 뭐 반토막 뭐 70%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마이너스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박살을 내버리고 한 1, 2년 견디다 보니 지금 뭐 배럴당 뭐 110불, 120불, 뭐 175불까지 간다 이런 기사도 뜨고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폭등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이런 원자재 대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엔 지금 빠졌는데 워런 버핏도 많이 사서 큰 수익을 봤었고 또 심지어 그 최근에도 불타기 했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런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걸 더 사셨죠. 워런 버핏도. 판을 그러니까 이들이 짜셨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소스들을 요분들한테 준 게 아닌가. 이분들도 지금 뭐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정책 이게 기한하는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누가 있었을 텐데 이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소스를 준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한다?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뭔가 이들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뭐 미국과 협조를 해서 뭐 우크라이나 뭐 정의감 이런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뭐 비고일 기업들도 뭐 숨죽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기회는 이때다 막 시추 엄청나게 하고 뭐 프로젝트 200개씩 띄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소설을 써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본 게 바이든이 이들 세력과 같은 편일까 다른 편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편인 것 같아요. 인플레 파티, 원자재 파티는 남들이 했고 이제 바이든은 뒤치다꺼리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 바이든 지금 큰일 났어요. 뭐 중간 선거는 물론이고 지지율이 뭐 정말 땅바닥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바이든도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하니까 이제 사우디도 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뭐 원유 사고 팔 때 위안화 쓴다 그러고 뭐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는데 바이든이 이제 한국 와서 뭐 투자 유치 삼성전자 뭐 이렇게 또 소기의 성과를 얻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사우디에 또 직접 온다니까 또 뭐 증산으로 급선해 뭐 립서비스라도 해야겠죠 최소한. 그래서 뭐 약간은 다시 화해를 할 것 같고 증산을 하면 인플레 떨어지니까 이제 원유 값도 좀 떨어지고 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올 것 같아요. 인플레를 조금은 낮추는. 그래서 바이든은 얘네들 편이 아니다. 요거를 한번 추측을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가 되게 중요할 텐데 미국이나 SEC가 지금 뭐 너무나도 오래 질질 끌어서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SEC가 딱 원하던 그림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주제긴 한데 한국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뭐 탈원전 한다고 우리 난리였잖아요. 뭐 신재생 근데 카르텔을 만들면서 에너지 건물을 인증하는 곳이 네 곳이 있는데 이제 독식을 합니다. 수수료라든지. 에너지 뭐 효율을 높여주고 뭐 이걸 해야 뭐 기업들이 일을 하니까. 근데 저도 뭐 이런 비스무리한 곳에 이제 다니곤 있는데 다 처음 들어본 곳이에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뭐 이런 곳인데 이런 데서 어, 뭐 건당 수수료로 1,000만 원씩 받는데 4,000건을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뭐 사업의 72%를 장악했고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근데 SEC가 딱 이렇게 거래소들을 뭐 한국이 업비트 뭐 빗썸 잡아채듯이 거래소들 딱 코인베이스랑 몇 개 잡고 벌금 때리고 뭐 인증하는데 뭐 수수료나 뭐 로비 받고 이런 거 계속 이제 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 좋은 날 거의 다 끝났죠. 뭐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SEC는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어야 된다. 이제 거의 다 뺏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EC는 이제 그만 이제 재미 많이 봤죠. 이제 나도 재미 좀 보자 하고 CFTC가 이제 추격을 했는데요. 어, 되게 저는 이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이 타업적 능가 그래서 뭐 한 2,600만 달러를 자금을 후원을 했대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건 줄 알았더니 IT나 제약, 방위 산업보다도 분야가 훨씬 크대요. 이 그 지출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누가 먹었을까요? 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거 다 SEC가 먹은 거죠. 뭐 CFTC는 그때 거의 규제를 못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재미 많이 보시다가 이제 어 거의 비트코인이 상품이란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고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CFTC 신났죠. 뭐 저번에도 뭐 사기꾼 2명 기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이제 큰 거래소인 제미니까지도 BTC 선물 관련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것도 CFTC가 17년 7월 엄청 옛날 걸 들고 와가지고 니네 뭐 선물 가격이 조작될 수 있는지 거짓된 오해 소지로 뭐 혼란을 줬다 하면서 이제 니네 거래 정지, 등록 말소, 과징금 등을 요구하겠다. 엄청 센 거잖아요. 거래 정지, 등록 말소. 근데 보통 중요한 건 뒤에 넣죠. 과징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SEC랑 똑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SEC는 이제 좋은 날 끝났고 그리고 뭐 물론 CFTC도 똑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쟁자가 생긴다는 자체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뭔가 균형도 잃어가고 뭐 서로 경쟁이 되니까 먹을 건 빨리 먹고 빨리 해치울 건 해치워야 돼요. 뭐 질질 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독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음, 게다가 뭐 저번에 나이지리아 대통령 후보 얘기도 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후보도 이제 도지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젊은 층을 끌어올려고 트윗을 날립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도지 설립자 빌리 마커스랑 앨런 머스크를 콕 집으면서 내 선거운동에 이제 지원해 줄 거지? 요청을 하면서 이제 내가 6월 7일 날 의회 예비 선거가 있는데 나 뽑혀지면 나 이거 초안 만들게. 도지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거 만들게.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6월 7일에 이분이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분들 탁탁 찍는 거 보면 참 이게 코인이 정말 뭐 대통령이든 뭐 정치인 되려면 이제 입문 코스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규제 전에가 기회가 있어요. 이게 합법화가 다 돼버리고 뭐 ETF 다 돼버리면 이제 뭐 투자 기회도 사실은 많이 날아가게 되고요. 이런 분들도 더 이상은 젊은 층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니까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또 미국이 질질 끌고 있으니까 의외로 일본이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데 왜냐면 정말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투자에 있어서는 뭐 경기 침체를 많이 겪어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미국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뭐 20 몇 프로 전체 자산 중에 그리고 일본은 뭐 10%?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뭐 현금 좋아하는 나라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갑자기 법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만 인정한다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에 연동하는 그러니까 패깅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켜 버렸어요. 뭐 1년 후에 이제 발효 끝났어요. 이미 결정이 돼 버렸고 이거 뭐 미국은 민간 뭐 스테이블 발행사 서클이나 이런 데서 USDC 발행을 하는데 일본은 그냥 몇 달 내에 요거 발행사 규정 도입해 가지고 내가 찍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탁탁탁 정해 버린 거죠. 참 놀랍고요. 그래서 주요국 중에 스테이블 법적 틀 마련한 첫 번째 국가가 돼버렸어요. 일본이. 그리고
또 후쿠오카시에서는 벤처 캐피탈에 암호화폐 기업 투자를 허용을 제안을 하면서 이제 이게 통과되면 뭐 이 웹3 시대의 스타트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렇게 과감하게 치고 나가니까 이제 미국이나 질질 끌었던 곳에서 이제 뒤처지는 거죠. 이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버리면 미국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앞서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데서 뭐 ETF든 뭐든 허락을 하면 그쪽으로 돈이 또 쏠리고 또 돈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뭐 캔슬러 형님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시절 끝났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도 지금 정신 못 차려요. 뭐 정말 루나 사태 보도를 하는데 한다는 말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뭐 루나 이 폭락 사이트를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위험하다, 범죄고 불법이다. 뭐 근데 채굴 이미 불법이고 이미 거래 이미 거래도 못하게 해놨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자체가 불법인데 뭘 또 규제를 하는지 그건 해석이 안 됐고요. 어쨌든 뭐 규제를 뭐 빅테크든 뭐든 하니까 이제 뭐 할 땐 좋았는데 제로 코로나도 하고 이제 치욕을 당할 때죠. 수치를 당할 때고요. 드디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중 성장률이 역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뭐 덩치만 컸지 후진국이죠. GDP 뭐 10,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가 이 선진국 미국보다 이 GDP 성장률이 낮다? 지금 2% 예상하고요. 미국은 2.8% 예상을 합니다. 물론 블룸버그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수치를 제시한 거긴 하지만 이 덩치 큰 후진국이 이 선진국보다 떨어진다? 목표는 5.5%라고는 했지만 거의 뭐 이건 정말 굴욕이고 시진핑한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미국 중국 성장률인데요. 여기 빨간 선이 0%예요. 물론 마이너스인 적도 있지만 쭉쭉쭉 되게 위에 있다가 이제 거의 0에 수렴하는 이제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죠. 근데 뭐 살려는 내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예산까지 당겨 쓰는 무리수를 두는 거죠. 세수는 반토막인데 뭐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하이시에서만 56조를 푼다. 이거 화이트 리스트도 폐지하고 부동산세 감면 등 이제 뭐 50개 조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화이트 리스트가 뭐냐면 이것도 참 중국스러워요. 허가된 기업, 내가 콕콕 집어준 애들만 업무 재개시켜줄게. 요게 화이트 리스트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싹 풀어버리는 거고. 나중에 중국이 코인 쪽 컴백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허락한 거래소나 뭐 인증한 기술로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폐지를 하고 숨통을 트이려고 하고 또 6.18 쇼핑데이에 맞춰서 쿠폰도 엄청 뿌리고 있어요. 이제 징둥이라는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는데 창립 기념일이 6월 18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뿌린다는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18일까지 계속 쿠폰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최저가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행사를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로 잡은 건데요.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이제 괜찮나? 안 괜찮죠. 안 괜찮으니까 이제서야 지금 똥줄 타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동차 취득세도 절반 인하를 발표를 한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자동차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기 전에 번호표를 사려고 일단 줄을 서야 돼요. 뭐 일단은 줄을 서서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이제 취득세도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지만 SOC에도 올인하겠다.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행에다가 155조 원을 이제 대출을 지시를 합니다. 정책은행이 세 군데가 있어요. 중국에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민간은행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은행한테 이제 대출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충격을 맞아서 뭐 투자 시설은 확보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 이제 국유 은행들한테 무슨 방법으로 하냐?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면 되잖아요. 우리 뭐 다 겪어봤잖아요.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그래서 막 추경 내고, 채권 발행하고 또 하는 건데, 국채 발행하고, 신용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달러까지 빚으로 SOC에도 투자를 하겠다. 중국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조금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요. 6월 1일 날 우리 선거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무슨 안내문이 엄청 떠돌아다녔어요. 제가 좀 잘라서 가져온 건데 이거 제 맘대로 일단 해석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뭐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뭐 두 달간의 힘든 봉쇄였으나 뭐 중대한 성과를 거뒀고 협조는 고맙고 빠른 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야, 뭐 중국 정부에서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안내문을 일단 보냈던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뭔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그래서 그리고 좀 예민한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6월 1일 날 이게 돌던 때 네오 코인이 찔끔 올랐어요. 한 16% 정도? 예전에 이제 상승장 때는 이런 거 나오면 막 폭등하고 중국 코인들, 중국 테마 뭐 같이 돌면서 네오, 비체인, 뭐 트론 이런 것들 다 올랐었는데 지금 하락장이라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 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중국이 이제 코인에 미칠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제가 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일단은 컴백홈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굴도 그렇고 뭐 코인 산업도 그렇고 결국은 코인 산업을 가져올 거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뭐 코드 꽂으면 채굴할 수 있잖아요. 돈이 생기는데 왜 안 하냐. 그리고 뭐 며칠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미 채굴 2위 국가라면서요. 몰래 몰래 2위가 됐어요. 그것도 올해 1월 기준이고요. 위에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채굴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메사리 리포트에서도 뭐 여름쯤에 컴백할 거다 채굴을 하려고 중국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는 이뤄질 거라 보고 있고 그에 맞추면 이제 맞춰서 뭐 네오나 비체인 트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한 번쯤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제 큰 이슈가 11월 뭐 당대회랑 대만 침공인데 사실은 이 대만 침공을 여기 앞에 11월 당대회 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기사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너무 치고받고 오래 끌기도 하고 제재도 받고 있고 너무 배고프잖아요. 힘들고 이걸 봤으니까 게다가 중국은 지금 더 돈이 없어요. 더 제로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 앞에 넣으면 진짜 망합니다. 중국이 망하는데 시진핑을 뭐 3년이면 뭐 할 수가 없다 보고 그래서 11월 당대회 전까지는 그래도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를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3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만 침공이든 뭐 필리핀이든 북한이든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갈 거라 보고 있는데 뭐 이제 3대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고 이런 걸 계획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제 세력들이나 투자 고수들의 행동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펀더멘탈적으로 어떨까?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어요. 우리 주식 싸다. 자사주 담는 미 기업 내부자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피터 린치가 한 말이에요. 만약 어떤 회사의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뭐 내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매수하면 오를 거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몇 주 전에 임원들이 그렇게 주식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거를. 그래서 이거 뭔가 괜찮은 징조인데서 와이프한테 이제 애들 뭐 푼돈이라도 삼성전자 좀 사보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월쯤에 이제 기업 내부자들의 매수 비율이 급증했다. 뭐 5월 23일까지 벌써 1200명을 넘었고 코로나 충격 그 코로나 20년 3월보다 그 이후로 이제 월간 최고치로 내부자들의 매수가 많아졌다. 보고를 다 해야 되니까 뭐 임원들이니까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월 한 달간 이제 매수 상위 종목은 파라마운트 글로벌 뭐 OTT 회사고 이제 스벅 뭐 GM 뭐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사주 매수가 늘어나면 거의 저점이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뭐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갑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그 원자재 급등으로 돈 벌었던 기업들 좀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부분 있어요. 지금 코인으로 돈 되는 건 다 하시는 분들, 수탁, 자산관리, 투자상품, 대출, 블록체인 기술
지금 여기 아까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 3위, 세계에서 자산 3위 자산 관리사거든요. 뭐 골드만삭스, 뭐 멜론은행, 뭐 JP 모건, 피델리티 다 앞에서 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뭐 출시 예정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저점에 또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지 또는 예정을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들도 이런 뭐 텔레그램, 카카오, 넷플릭스, 삼성, 애플도 고객과 약속을 못 지켜요. 뭐 지키고 싶겠죠. 근데 못 지켰는데 하물며 그 JP 모건, 그 골드만삭스 이런 분들이나 뭐 정부기관, 뭐 SEC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자기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뭐 참말을 해줄까요? 뭐 택도 없는 소리죠. 텔레그램도 뭐 유료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도입 검토, 뭐 광고 유료 도입 검토. 카카오는 뭐 카카오톡에 광고 넣을 공간도 없고 카카오 돈 많다. 12년에 했는데 이제 광고 이미 넣어버렸고요. 삼성전자도 뭐 충전기 이제 줄 거다 했는데 충전기 빠졌고 애플도 펜을 누가 씁니까? 이제 신이 열 손가락 줬는데요 했는데 애플 펜슬 이미 출시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내가 공부해서 판단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오르는 거 쫓아다니실까요? 이 길목에 앉아서 기다리자 끈덕지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안 좋으니까 코인도 그렇고 뭐 탄소 배출권, 인프라, 뭐 금, 그리고 여긴 없지만 채권 이런 걸로 돈 지금 다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 투자 각광 이러면서 탄소 배출권이 뭐 수익이 엄청 좋다. 뭐 심지어 이제 2, 30년간 장기적 투자할 만 우리 이런 거 다 겪었잖아요. 작년 4월에도 겪었고 뭐 10월에도 겪었고 이 뭐 장밋빛 일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몰리는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뭐 자사주 뭐 매입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들어가 놓고 버티고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결론을 내리면 현재 지금 차티스트는 물론이고 긍정론자들마저도 올해 안에는 큰 상승이 없을 거라는데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락이 대세인데 하지만 우리 작년 말에 모두가 10만 불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맞았나요?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뜬금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상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뭐 근거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또 좋은 관점이 있으면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불금이니까 재밌게 보내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